자, 이제 역사 이야기 할 거니까 이제 뭐 모자는 벗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상의는 제가 아까 수업하고 왔던 그 복장 그대로입니다. 아이고야, 여기 머리 봐라. 예, 큰일 났네. 이제 제 동기 중에서 이제 아주 친한 녀석이 있어요. 예. 얼마나 끈질긴 악연이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잠시 떨어져 있다가 어디서 만났냐? 이 새끼를 재수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깜짝 놀. 야, 너야? 그래, 야, 우리 열심히 재수하자. 근데 같은 과에서 또 만났어요. 물론 이제 걔는 전기, 저는 후기. 예. 근데 이제 그놈이 이제 생긴 게 약간 좀 잘생겼어요. 예. 이제 저희 편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갖고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옷도 좀 밝게 입고 화장도 하고. 제가 언제서부터 말빨로 했지. 뭐 언제 뭐 대가리도 큰데 뭐. 예. 저보고 화장하래요. 그래서 뭐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야, 자, 작가 이씨 이러고 있는데 뭐 모르죠. 저도 이제 뭐 틀 좀 갖추고 뭐 여러분들이 조금씩 후원금 보내주시고 하면,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 후원, 그게 왜 고맙냐. 제가 이 영상 편집하는 어플이 달달이 얼마더라? 아무튼 7,000원인가? 예.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나가요. 어플이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달달이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자료 찾고 뭐하고 하면 겠어. 저 혼자서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 더치아라 TV를 우리 불PD는 잠깐 뒤로 빼고 혼자 하는 이유가, 불PD도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직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땐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려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예. 그것도 있고. 그제 제가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저도 요즘 뭐 목숨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에 저야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또 동생들은 비겁하게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빠져라. 위험하고 더러운 건 내가 할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썰은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왜 제가 1, 2, 3이라 그랬냐면은 대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요 셋 중에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30,000원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일일이 다 신고도 해야 되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뭐 개장순가 개총순가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막 집회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막 뭉탱이 돈도 받고 막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회계 정리, 계정 정리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예. 그래서 1, 2, 3으로 말씀드린 건데, 예, 뭐 1, 2, 3 그게 1,000원, 2,000원, 3,00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3만 원만 안 넘으시면 돼요. 예. 3만 원이 넘으면 이 돈에 있어서는 제가 어디에 뭐에 썼냐 이거 영수증 다 첨부해. 근데 뭐 저가 예. 그래서 어제 2,000원 주신 서땡 혁님께도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저희 달달이 결제하는 어플에 4분의 1을 보태주신 거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저는 소액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니까 꼭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월서부터 그 미니 가습기, 그 여러분들이 있는 사무실 공간이나 방 하나 정도에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 성능 좋아요. 크기에 비해서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줬어.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거, 그럼 왜 남아있었냐? 여름철에는 솔직히 가습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제가 홀딩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드디어 가습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거에 추가로 받은 것까지 하니까 한 35명? 40명? 예. 아무튼 조금씩 천천히 보낼게요. 한 방에 보내면 배송비만 20만 원 나갑니다. 그럼 저는 생활비가 없습니다. 예,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배송비에 보내주세요. 예. 구차하다 진짜. 예. 네, 뭐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죠?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뭐 생활비로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면 개인 생활비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죠? 네. 제 생활비로 배송비를 내야 되다 보니 예, 아이고 이게 경품 많이 받아도 아이 그 좋아요. 아이 누가 줍니까 그걸 솔직히. 네 받고 나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다. 자 뭐 이 정도 또 중간 광고 5분 썰 풀었으니까 역사 이야기 오늘은 밑밥만 좀 깔게요. 지난번에 근초고왕이 고고권왕을 죽였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일단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지간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고구려가 백제한테 원수를 갚는 게 거의 정확하게 100년이 걸립니다. 예. 진짜 100년이에요. 그래서 딱 100년 뒤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여요. 그러면 고구려는 원수를 갚았습니다만 이젠 백제가 고구려한테 원수를 갚아야죠. 그래서 그 일념 하나로 그리고 또 하나 뺏겼던 한강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왕이 백제 성왕이에요. 근데 성왕이 좀 운이 없었던 게 뭐냐? 신라의 진흥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저 성왕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구려 같이 치시죠. 그러니까 성왕은 너무 고맙죠. 왜? 장수왕 이후로 백제하고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어서 심지어 결혼 동맹까지 맺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백제가 형벌이었고 신라가 동생벌이었는데 동생이 도와준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게 진흥왕의 계략이었죠. 일단 백제하고 고구려가 졸라게 싸우게 한 다음에 백제가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한강을 두고 거의 3년을 싸워요. 물론 고구려가 이때 후계자 때문에 귀족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때 전성기 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도 준치라고 3년을 싸운 거예요. 신라는 신나죠. 야 둘이서 3년 싸운다. 누가 이겨도 여기서 누가 이겨도 무슨 얘기냐. 이겨도 차지하고 나면 지가 툭. 백제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찾긴 했는데 예, 백제도 이거 찾은 게 거의 10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초고왕이 고고권왕을 죽였고 그 100년 뒤에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였고 그것도 100년 뒤에 어쨌든 성왕이 천신만고 끝에 한강을 고구려한테 다시 뺏었는데 그러자마자 신라가 갑자기 와갖고 야 백제 꺼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왕이 오이씨 고구려가 문제가 아니야. 야 진흥왕 저 새끼부터 죽여라고 했는데 진흥왕이 이때 꽤 신라에다가 아니 백제에다가 많은 간자들을 깔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궁궐내에도. 그러니까 성왕이 어디를 통해서 진격을 해서 신라로 쳐들어올 건지를 진흥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복에 걸려서 성왕이 작살이 나죠. 물론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거를 하면 성왕, 부여, 명농 백제 왕들은 부여시죠. 예, 그래서 이름이 명농이에요. 그래서 명농은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왕이니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1.4한 거죠. 집중사격. 그래서 너무 화살에 많이 맞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이제 백제는 오직 신라 타도. 이게 누구까지 갔냐? 무왕, 의자왕까지 간 겁니다. 근데 신라를 너무 궁지에 몰다 보니까 신라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죠. 뭐, 야,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다. 영혼을 팔자. 누구한테? 당나라한테.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영혼을 팔아서 외세를 빌려서 예, 부분적인 삼국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초고왕이 고고권왕을 죽였다서부터 신라의 남반부 삼국 통일까지가 다 이어지는 스토리인 거예요. 왕실 스토리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구려를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광개토왕과 장수왕이거든요, 결국.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고권왕이 죽었어요. 아들인 구부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게 소수림왕입니다. 근데 소수림왕은 일단 복수는 안 돼. 왜? 저쪽에는 선비 쪽에 연나라가 있고 밑에는 백제가 있고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체제부터 다시 정비하자. 네.
근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게 고국 양왕, 광개토왕의 아버지죠. 근데 고국 양왕은 건강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덕이 19세가 되자마자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왕을 물려줍니다. 이게 담덕, 광개토 대왕이에요. 근데 광개토 대왕이 참 애석하게도 40세에 이제 서거, 혹은 붕어, 혹은 흉서, 그러니까 왕들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광개토왕은요, 처음 1년, 마지막 1년 정도를 빼면 계속 전쟁터에만 있어요. 누구랑 싸웠다, 누구랑 싸웠다, 누구랑 싸웠다. 뭐 물론 당연히 백제하고도 싸웠고, 연나라하고도 싸웠고. 근데 심지어 뭐 가야, 외, 거란, 말갈, 숙신, 부여 계속 싸움만 한 거예요. 그래서 40세 죽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식을 좀 일찍 낳았고 장수왕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왕의 이름이 아마 거련일 겁니다. 거련. 그래서 네가 왕해라. 그래서 20살에 장수왕의 왕이 올랐기 망정이죠. 근데 왜 장수왕은 장수왕인지 아시죠? 장수왕은 98세까지, 즉 78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근데 장수왕도 신기한 게 장수왕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백제를 응징하자. 끝장내자. 근데 이걸 장수왕이 몇 살 때 하냐? 78세 때 달성합니다. 즉 백제하고의 복수를 위해서 무려 58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씨 광개토왕이 장수왕만큼 살았으면 씨 고구려 졸라 넓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없었다의 한 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끝납니다. 광개토왕 때는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개판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남북조 시대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이 남북조지 남조는 북조의 그러니까 중국인들 한족 기준으로는 오랑캐 5민족한테 밀려갖고 남쪽으로 피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때 당시 실세는 북조죠. 근데 북조에 맹주가 없는 거예요. 5 부족이 즉 흉노, 저, 갈, 선비 또 하나가 어디야? 흉노, 저, 갈, 선비 오씨 왜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아무튼 5호예요. 5호. 얘네가 박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북조의 초창기를 뭐라고 부르냐? 5호 16국. 이 5호들이 16나라를 세웠다가 망했다가 세웠다가 망했다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개토 대왕도 전장할 대상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야, 누가 또 생겼어? 그때 고구려를 또 넘본다고? 대표적으로 광개토 왕 때의 주적은 누구냐? 일단 연나라예요. 모형선비. 왜? 자기 광개토 왕 입장에선 미천왕은 증조부죠. 증조부. 예. 자기 증조부의 시신을 탈취해갔던 왕인데 나라인데. 그래갖고 전연을 박살을 냈더니 이 전연의 잔당들이 또 후연을 만들고 뭐 이랬던 식입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던 거란족이 야 고구려가 연나라하고 싸우느라 정신없다. 그러니까 또 광개토왕이 이 새끼들이 그랬더니 또 백제에 있던 아신왕이 야 고구려 지금 북쪽이랑 싸우느라 정신없어.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 백제가 대가리를 나름 굴린 거죠. 야 가야 외를 움직여갖고 신라 좀 치게 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고구려하고 신라가 한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신라를 치면 신라가 분명히 고구려한테 SOS를 칠 거야. 그러면 고구려가 신라로 오겠지? 그럼 고구려가 비겠지? 그때 우리 백제가 고구려 본토를 쳐갖고 한 번 더 근초고왕 때 영광을 재현하겠어. 근데 광개토왕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광개토왕이 어떻게 했냐? 5만 기병 부대를 이끌 것 같다. 이게 그 유명한 개마부대예요. 개마고원에서 키웠던 무사부대. 그러니까 아신왕은 보병이 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광개토왕이 조까? 야 보병 그냥 지키고 있고 기병으로 갔다 깜짝 놀란 거. 그래서 왜군이 일단 싸우지도 않고 튑니다. 예.
신라 좀 노략질해서 튀어요. 너무 빨리 왔으니까 고구려가. 그러니까 고구려도 왔는데 왜가 없대. 야, 왜 오라고 부추긴 게 누구야? 가야라는데요. 그럼 가야 뽀개. 그래서 전기가야. 그래서 금강가야를 개 박살을 내버리고 붕괴를 시키고 쓱 오면서 백제를 한번 싹 가만히 있어라. 뒤진다. 이게 광개토왕 비문이에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이걸 나중에 발견을 해놓고선 막 조작하고 조작 도저히 안 되는 거는 횟가루 바르고 막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이래갖고 비문을 조작해요. 뭘로? 가야를 붕괴시킨 건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5세기 때 한반도 남부를 식민지로 경영한 적이 있다. 이게 임나 일본부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제가 얘기할게요. 뭐 오늘 대충 줄거리는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광개토왕 때는 광개토왕도 미쳐버렸어. 야, 북쪽 남쪽이 왜 이래 다. 그러니까 맹주가 없는 거야. 계속 뭐가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그 변하는 데마다 계속 고구려를 찝쩍대고 건드리는 거야. 왜? 고구려는 부담스러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장수왕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첫째, 장수왕이 이거부터 합니다. 제가 공수교대 특히 더치아라TV 맨 처음 탄생했을 때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천도예요. 천도. 그 중에서도 장수왕의 평양천도. 장수왕은 왜 평양으로 천도했을까요? 멀쩡한 국내성을 냅두고. 광개토왕이 재위 내내 전쟁을 다니다 보니 귀족들한테 나라를 맡겼겠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나라가 개판인 거야. 네. 왕 그냥 껍데기고 귀족들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온갖 쉽게 말해서 직권 남용, 특권에 막 남용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천도하면서 일부 귀족들 좀 갈아치우자. 옛날에 천도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를 하면 그 새로 수도를 옮긴 지역에 또 토착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를 귀족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편입시켰으면 한두 세력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배 세력 교체거든요. 이거부터 해서 내부를 다져요. 그리고 장수왕 때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지금 뽀글이 주니어가 있는 평양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장수왕이 평양을 두 개를 둔 거예요. 평양과 하평양. 그래서 지금 뽀글이 주니어가 있는 평양은 하평양입니다. 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넓은 나라는 수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고려도 개경과 서경이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수도는 무조건 하나다. 그거는 고정관념이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서울이 있고 세종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수도는 세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요. 일단 무슨 변수가 생기냐. 북방이 급속히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북쪽이 막 16나라가 막 세웠다가 망했다가 막 같은 북방 민족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 선비족은 선비족인데 탁발 선비족이 북쪽을 통일한 거예요. 이게 위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우셨냐? 북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북이. 북쪽에 있는 위나라니까. 네. 이때 남쪽에는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진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의 비밀이 이거예요. 네. 남북조를 대표했던 나라가 북쪽은 위나라, 남쪽은 진나라였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장수왕이 솔직히 중국 쪽을 먹고 싶어도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장수왕이 어떻게 하냐? 야, 백제하고 빚진 걸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을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디? 제가 말씀드렸죠. 남조는 쫓겨내려온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특히 북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북조하고 직접 맞닥뜨린 나라는 고구려죠. 백제는 남조랑 붙어있고 그러나 백제는 바다라도 있어요. 고구려는 바로 대륙만 지나가면은 그게 북조, 북입니다. 그래서 북위하고는 최대한 친하게 지내요. 네. 승질 건들지 않고.
남조하고는 약간 사무적으로. 응, 그래? 그래서 어쨌든 장수왕은 남북쪽 균형 외교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백제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저거 봐라. 그래서 백제도 나름 남북조하고 균형 외교를 합니다. 즉, 백제 남북조, 고구려 남북조, 서로 트라이앵글 두 개가 맞물리면서 힘의 균형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함부로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예. 밸런스 오브 파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왕이 계속 기다리다가 계로왕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야, 저 새끼가 좀 허세 쩔고 바둑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한다며 서서히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이제 일본이 남았습니다. 일본. 근초고 왕 때 칠지도 보내면서 스스로 참교육을 시켜요. 야, 새끼들이 어디. 근초고 왕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아직 제대로 된 국가 체제가 아니었어요. 연맹 국가였습니다. 연맹 국가. 그리고 근초고 왕 때서부터 도해인. 일본 입장에서는 도래인. 외로 건너가는 백제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정도쯤이 되면 일본도 드디어 고대 국가가 섭니다. 이게 야마토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토 정권이 쭉 오는데 여기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 일본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귀족들이 나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힘이 너무 커진 거야. 그래서 6세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세기 정도면 언제냐? 신라의 전성기가 서서히 오고 있고, 고구려 전성기 끝났고, 백제는 이씨 진흥왕 이 개새끼는 두고 봐 이러고 있을 때예요. 예. 아니구나. 아직 성왕이랑 진흥왕이랑 친하게 지낼 때네요. 예, 그때쯤이면. 왜냐하면 둘이 원수가 된 건 6세기 말이니까 거의. 딱 그때예요. 그때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냐? 귀족 다 꺼져 이씨. 우리도 강력한 왕국을 만들 거야. 그런데 이 다이카 개신을 도왔던 게 뭐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 그리고 다이카 개신을 왜 했을까요? 야, 우리가 뭔가 배웠던 백제처럼 우리도 한번 좀 바꿔보자. 예. 백제처럼 가보자. 즉 도해인들이 도와줬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이런 정세였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솔직히 말하면 고구려 백제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예. 근데 고구려 특히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일본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일본이 백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야, 일단 우리가 한번 알아서 가볼까? 예. 그래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독자적인 시대들로 쪼르륵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중국은 6세기쯤 되면 어떻게 된다? 드디어 그 기나기나 길었던 약 300여 년간의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북조의 마지막 맹주였던 수나라가 남조를 먹으면서 일단 수나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이게 6세기 거의 끝 무렵 590년경 그리고 7세기 초 610년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 정세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특히 가을 야구 끝나고 펼쳐드릴 고구려의 백년복수 프로젝트 또 백제의 백년복수 프로젝트 편으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역사 이야기 모두 다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5차전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세요. 뿅.